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ISM 제조업 지표에서 우리가 한번 흔들렸었는데 이번에 고용 보고서에서도 한 번 더 흔들리는 뉴욕 증시였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공개된 미국의 7월 고용 동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증폭시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건데요. 경기가 침체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주식 투매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난 2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51% 내린 39,737.26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84% 떨어진 5,346.56을, 나스닥 지수도 2.43% 빠진 16,776.16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며 조정장에 진입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3.52%나 떨어진 2109.3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급변한 것은 미국의 고용이 악화됐다는 신호가 강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4.3%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6월 4.1%보다 0.2%포인트 올랐고 시장 전망치 4.1%도 웃돌았는데요. 실업률은 4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1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이 또한 시장 예상치 17만 6천 명 증가뿐 아니라 12개월간 평균치 21만 5천 건을 훨씬 못 미쳤습니다. 고용 쇼크라고 불릴 만한 거죠.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도 위험 회피 심리를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날 8.8% 급락 마감했습니다. 인텔의 경우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날 주가가 26% 폭락했는데요. 1982년 이후 하루 최대 하락률입니다. 인텔이 이날 실적 발표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올해 수천 명을 해고하고 배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또한 애플 빼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애플은 전날 기대 이상 실적에 힘입어 0.69% 소폭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2.07%, 엔비디아 1.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2.40%, 메타 1.93%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4.24% 급락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나스닥 중심의 하락세가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증시 하락을 볼 때 항상 경제 지표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쪽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고용 지표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고용 지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실업률이 4%까지 치솟아서 4개월째 상승을 보인 거고요.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지난주 급락세가 이번 주도 이어질지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은 당분간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가늠하며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결국 경제 지표로 시선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주초부터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또 소비자 신용, 실업 지표 등이 공개되는데요. 일단 내일 7월 공급관리협회와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나오고 화요일에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됩니다. 최근 미국 제조업은 위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미국 경기를 대부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하지만 만약 서비스업 등 위축 조짐이 보인다면 시장의 충격은 더욱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노동시장이 냉각한 가운데 연준의 지난주 금리 동결은 정책 실수였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방어를 위해 다음 통화정책회의인 9월 FOMC에서 대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로 굳어졌는데요. 금융시장은 연준이 9월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과 시티그룹은 연준이 오는 9월과 11월에 잇따라 0.5%포인트씩의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요. 또한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100%인데 0.25%포인트가 30.5%인 반면 0.5%포인트가 69.5%에나 달합니다.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쭉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유가공업체 타이슨푸드와 독립석유가스업체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타이슨푸드의 실적은 화요일 발표될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 실적과 함께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 감축 양상을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화요일에는 AI 핵심 테마주 가운데 하나인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업체인 SMCI 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해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날 또 주택 공유업체 에어비앤비, 버거킹 모기업인 연브랜즈, 차량 공유업체 우버 분기 실적도 발표됩니다. 또 미국 산업경기지표로 불리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디즈니와 경쟁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목요일에는 다이어트 약 제파운드로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제약사로 부상한 일라이 릴리 실적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볼게요. 내일 지표로는 7월 공급관리협회와 S&P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7월 고용추세지수가 예정돼 있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타이슨푸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발표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듯 내용들 잘 체크해 보면서 25bp가 과연 50bp가 될 것인가 분위기 제일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